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쿠팡 청문회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목 이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곧바로 이 미국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돼먹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회가 중국에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범에 대해서 동행명령장과 강제 구인장을 통해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국민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영토 내의 권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미국이자 미국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의장을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쿠팡에 대한 최근에 어떤 국민의 감정을 거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공분을 분출시키는 이런 취지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나아가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앞서 진행된 국회에서 진행된 이 쿠팡 청문회에서는 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런 정부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 변호사님, 이 실제로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쿠팡에 대해서 전면적인 영업 정지를 한다고 한다면 일부 소비자들의 그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지점도 있을 것이고요. 네. 입점되어 있는 여러 판매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경우도 초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후에 있을 각종 행정사건 소송에서 그러한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 정지로 곧바로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정위 차원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부분적인 영업 정지와 같은 제한 조치라든가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제한적인 영업 정지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과징금 부과라든가 다른 부차적인 방법으로도 이와 관련된 영업 정지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최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아까 보셨지만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막 언성을 높이고 뭐 책상을 손으로 치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처벌이 좀 가능한가요, 실제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현행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어떤 그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권이 있고 그 질서 유지권에서는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재 그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질서 유지권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증언으로 나오는 건 알겠습니까? 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와서 국회를 모욕하거나 폭행 협박했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여지면서 그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탁자를 치는 이것이 과연 폭행 협박, 나아가 국회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케이스는 거의 지금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증인 참고인도 어떤 질서 유지권의 대상이 되지만 거꾸로 국회의원도 국민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때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죠? 몽둥이도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판사가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서 몽둥이가 모자란다 하면은 그 판사, 검사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공분을 어떻게 보면 푸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 서로의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가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좀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국회의원도 정제된 표현 썼으면 좋겠다는 이 사견 말씀해 주셨고요. 쿠팡이 고객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권 쿠폰과 관련해서 이 쿠폰을 사용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조 변호사님, 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 쿠폰을 사용하면은 이 피해가 좀 보상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쿠폰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러한 권리 포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거나 아니면 부재소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약관법에 따른다면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설령 단순 위로금이다 쿠폰의 경우에 그러면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지금 쿠팡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재소 합의도 없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긴 하지만 막상 손해배상 사건에 진행이 되게 되면 아마 이 쿠폰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